나 못하겠어. 매일 못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거 전부다. 결혼식은 오전 11시였다. 파혼은 10시 40분에 결정됐다. 입장까지 20분 남은 시간이었다.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메이크업을 마친 상태였다. 웨딩홀 복도에 하객 소리가 들렸다. 사회자 목소리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신부는 신랑을 복도로 불렀다. 둘이 마주 섰다. 신부가 말했다. 못하겠다고. 신랑이 처음엔 웃었다. 긴장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러다 신부 얼굴을 봤다. 웃음이 사라졌다. 어젯밤부터 시작해야 이야기가 된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관례대로 신랑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신부는 친정에 있었다. 신랑은 자기 집에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 신부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다. 신랑한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열었다. 사진이었다. 사진이 어떤 것이었는지. 신랑이 있었다. 신부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 문자가 있었다. 알고 결혼하세요 라고. 그것뿐이었다. 신부가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전날 밤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그러다 사진을 자세히 봤다. 신랑 얼굴이 맞았다. 착각할 수 없었다. 배경이 어딘지 알 것 같았다. 신랑이 가끔 간다고 했던 곳이었다. 신부가 신랑한테 전화했다. 신랑이 받았다. 신부가 물었다. 지금 뭐 하냐고. 신랑이 말했다. 자려고 했다고. 신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았다고 했다. 신랑이 잠깐 있었다. 그 잠깐이 대답이었다. 전화가 끊겼다. 신부가 방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다. 방에 들어오셨다. 괜찮냐고 물으셨다.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가 나가셨다. 신부가 사진을 다시 봤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신랑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다. 2달 전이었다. 2달 전이면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청첩장을 돌리고 있던 때였다. 드레스 피팅을 했던 때였다. 신부가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 신랑한테 다시 전화할까 생각했다. 하지 않았다. 전화해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해명을 들으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새벽 4시였다. 결혼식이 7시간 뒤였다. 새벽에 신랑한테서 문자가 왔다. 설명할 수 있다고. 내일 다 말하겠다고. 지금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신부가 그 문자를 봤다.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설명을 들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 생각들이 새벽 내내 돌았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침이 됐다. 어머니가 깨우러 오셨다. 메이크업 약속이 9시라고. 신부가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입었다. 웨딩홀로 갔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신부 화장을 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드레스를 입었다. 도우미 분이 지퍼를 올려줬다.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셨다. 눈이 빨개지셨다. 신부가 그 눈을 봤다. 이분이 얼마나 기다리던 날인지 알았다. 웨딩홀 복도에서 하객들 소리가 들렸다. 아는 이름들이 들렸다.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직장 동료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200명이었다. 신랑 측 100명, 신부 측 100명. 신랑이 복도에 있었다. 신부가 나왔다. 신랑이 웃으면서 다가왔다. 잘 잤냐고 했다. 신부가 신랑을 봤다. 그 얼굴이 어젯밤 내내 생각하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신부가 말했다. 얘기 좀 하자고. 신랑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고지라고. 신부가 말했다. 20분 있다고. 둘이 구석 복도로 갔다. 하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신부가 물었다. 어젯밤 사진 그 여자가 누구냐고. 신랑이 말했다. 오해라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사진이 이상하게 찍힌 거라고. 신부가 말했다. 이상하게 찍힌 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다. 신랑이 말을 이었다. 설명하기가 복잡하다고. 오늘 끝나고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들어가야 한다고. 신부가 말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고. 신랑이 한숨을 쉬었다. 신랑이 말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끝난 관계라고. 2달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라고. 신부가 물었다. 어떤 관계였냐고. 신랑이 말했다. 그냥 아는 사이였다고. 신부가 다시 물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어떤 사이냐고. 신랑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신부가 원하던 대답이었다.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신부가 말했다. 못하겠다고. 신랑이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하객이 200명이라고. 신부가 말했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신랑이 말했다. 이게 뭐냐고. 오늘 이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다 이야기하자고.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신부가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해서 달라지는 게 있냐고. 신랑이 대답하지 않았다. 신부가 부케를 내려다봤다. 흰 장미였다.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생각하면서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신랑 얼굴을 보면서 그 침묵을 보면서 결론이 났다. 설명이 없다는 것이 설명이었다. 신부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신랑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신부가 말했다. 뭘 설명하겠냐고. 신랑이 말했다. 오해라고. 진짜 오해라고. 그 여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진이 왜 결혼 전날 밤에 오는 거냐고. 신랑이 입을 다물었다. 신부가 먼저 움직였다. 어머니한테 갔다. 어머니가 신부 얼굴을 보셨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아셨다. 신부가 어머니를 옆으로 데려갔다. 말했다. 못하겠다고. 오늘 못하겠다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딸 얼굴을 보고 계셨다. 그러고 물으셨다. 확실하냐고.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라고. 그것뿐이었다. 웨딩홀이 어떻게 됐는지. 하객들은 대부분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웨딩홀 측 담당자를 불렀다. 조용히 이야기했다. 담당자가 당황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신랑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다. 신랑 어머니가 달려왔다. 소란이 시작됐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한테 왔다. 무슨 일이냐고 했다. 갑자기 이게 뭐냐고 했다. 지금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신부가 말하지 않았다. 신랑 어머니가 더 말했다. 결혼이 장난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부가 말했다.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신랑 어머니가 신랑을 봤다. 신랑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자세가 모든 것을 말했다.
신랑 아버지가 나섰다. 신부 아버지를 불렀다. 두 아버지가 복도 한쪽에 섰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신부는 듣지 못했다. 나중에 들었다.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 달라고 신부 아버지가 말했다고 했다. 내 딸이 못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끝이었다. 하객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는지 웨딩홀 측에서 사회자를 통해 안내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예식이 진행되지 않게 됐다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그게 전부였다. 200명의 하객이 그 말을 들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일부는 상황을 짐작했다. 일부는 모르고 나갔다. 가까운 사람들은 남았다. 신부 친구들이 달려왔다. 신부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태였냐고. 울지 않았다.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멍했다. 드레스가 무거웠다. 하이힐이 발을 조였다. 메이크업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 준비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신부 친구가 드레스를 갈아입게 도와줬다. 드레스를 벗으면서 신부가 처음으로 울었다. 드레스가 벗겨지면서였다. 왜 그때 울음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말했다. 드레스를 벗으면서 오늘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난 것 같다고. 신랑이 신부한테 다시 왔다. 하객들이 거의 나가고 난 뒤였다.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신부가 봤다. 신랑이 울고 있었다. 신부는 울지 않았다. 신랑한테 말했다. 오늘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신랑이 말했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신부가 말했다. 어젯밤이 기회였다고. 전화했을 때 말해줬으면 됐다고. 그때 말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신랑이 더 말하지 못했다. 집에 오는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친정 어머니 차를 탔다. 어머니가 운전했다. 신부가 뒷자리에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배고프겠다. 뭐 먹을까? 신부가 웃었다. 어머니가 한 말이 그거였다. 아무것도 못 드셨겠다고. 뭐 먹고 싶냐고. 신부가 웃으면서 울었다. 집에 왔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셨다. 신부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이상했다. 오늘 결혼식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신혼여행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했는데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이상함이 실감이 됐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옆에 계셨다. 확장서사 그 이전의 시간들. 파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이전이 있어야 한다. 신랑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소개팅이었다. 공통 지인이 이어줬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다. 말이 많지 않았는데 있는 말을 잘했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었다. 두 번째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사귀기로 했다. 연애가 시작됐다.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좋은 시간이었다. 싸운 날이 없지 않았다. 어긋난 날도 있었다. 그래도 돌아왔다. 신랑이 프러포즈를 했다. 예쁜 방식은 아니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둘이 집 근처 공원을 걸다가 갑자기 멈췄다. 어색하게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신부가 웃었다. 그 어색함이 좋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빠졌다. 웨딩홀을 정했다.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다. 드레스를 골랐다. 신혼집을 알아봤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신랑이 가끔 연락이 늦을 때가 있었다.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된 날이 있었다. 물으면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 회식이었다고 했다.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가 2달 전 사진과 겹친다. 드레스 피팅을 하던 날, 신부가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봤다. 신랑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신랑이 답했다. 예쁘다고. 그날 신랑이 어디 있었는지 신부는 몰랐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날이 사진 속 날짜였을 수도 있었다. 청첩장을 돌리면서 신부가 설렜다. 준비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다. 혼수가 채워졌다. 신혼집이 정해졌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신랑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어젯밤 사진 한 장으로 흔들렸다.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신부는 나중에 알아봤다. 그 여자였다. 직접 보낸 것이었다. 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신부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알고 싶었는지 모르겠었다. 어떤 관계든 신랑이 숨긴 것이었다. 3번째 이야기 파혼 이후. 파혼 이후가 어떤 것인지. 당일 저녁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가까운 친구들이 왔다. 같이 있었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이었다. 결혼식이 파혼으로 끝난 날인데 나쁘지 않은 저녁이 있었다. 신혼여행 비행기가 다음 날이었다. 당연히 취소했다. 환불이 되는 것이 있었다. 안 되는 것이 있었다. 손해가 있었다.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웨딩홀 예약금, 스드메, 청첩장, 답례품, 결혼 준비에 들어간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랑 측에서 일부를 부담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협의가 됐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양했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 하나로 어떻게 파혼을 하냐고.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두 말이 다 들렸다. 잘했다는 말이 위로가 됐다. 이해 안 된다는 말이 상처가 됐다. 신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고. 결혼식이 파혼이 된 것이 아니었다. 3년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이었다. 3년 동안 좋았던 것들이 있었다. 진짜 좋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신랑한테서 연락이 왔다. 며칠 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냐고. 신부가 고민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달라지는 게 있냐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민이 됐다. 그게 3년이었다. 3년이 쉽게 잘라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었다. 신랑이 말했다. 그 여자와 결혼 준비 시기에 잠깐 연락을 했다고.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라고.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됐다고. 그냥 2번 봤다고. 그것뿐이라고. 신부가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신랑이 말했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라고. 자기 결정으로 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신부가 말했다. 자기 결정으로 끊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왔다.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들었다.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으로 됐다. 이해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해가 안 돼도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했다. 3년을 같이 한 사람이니까.
신부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그날 파혼을 한 것이 맞는 것이었냐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진 하나로 그게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니었냐고 생각을 오래 했다. 결론이 있었다. 그 침묵이 결론이었다. 신랑이 왜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그 침묵이 신부한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대답을 못하는 것이 대답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그 이후의 살. 파혼이 삶에 어떤 것을 남겼냐고. 처음 한 달이 제일 이상했다. 신혼집으로 갈 날이 있었는데 안 갔다. 신혼여행을 갔어야 할 날이 있었는데 집에 있었다. 하루하루가 계획된 것과 달랐다. 그 달라짐이 어색했다. 직장을 다녔다. 파혼 다음 주에 출근했다. 동료들이 알고 있었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 불편했다. 그래도 갔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돌아왔다. 일상이 돌아오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다. 그 큰일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근을 했다. 삶이 그냥 계속됐다. 그것이 위로이기도 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신혼집으로 계획했던 곳은 어떻게 됐는지. 계약이 됐던 곳이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 다행히 위약금만 내고 취소할 수 있었다. 그 과정도 신랑 측과 이야기를 해야 했다. 불편한 과정이었다. 끝이 났다. 반년이 지났다. 신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낸다고 할 것이다. 처음보다 낫다. 처음엔 꿈에 그날이 나왔다. 웨딩홀 복도에 서 있는 꿈이. 지금은 꿈에 나오지 않는다. 잘 지낸다는 것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연애를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아직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못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많은 것들이 든다. 그날 파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젯밤 사진이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알았을까? 그 생각들이 든다. 대답이 없다. 사진을 보낸 그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처음엔 원망했다. 왜 전날 밤에 보냈는지. 조금 더 일찍 보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런데 나중엔 달라졌다. 오히려 그 사람 덕에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이었다. 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냥 그 상황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솔직하지 못한 것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었다. 파혼을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이냐고. 그렇다고 할 것이다. 무섭지 않았냐고. 무서웠다. 200명이 있었다. 준비한 것들이 있었다. 부모님이 계셨다. 그 무서움이 있었는데 못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식 당일 파혼이라는 것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드라마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냥 삶이 계속됐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드라마와 다른 부분이었다. 어머니가 신부한테 한 말이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잘했다고. 신부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결정한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잘했다고. 엄마가 봐도 그게 맞는 결정이라고. 신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안도했다. 하루 종일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어머니가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 것 같았다. 결혼식 당일 파혼.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것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른다.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것들. 파혼이 결정되고 나서 신부가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밤이 있었다. 친구들이 돌아갔다. 어머니가 주무시러 들어가셨다. 집이 조용해졌다. 신부가 방에 앉았다. 드레스는 웨딩홀에 두고 왔다. 부케도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거기 있었다. 핸드폰에 사진이 남아 있었다. 스드메 사진, 드레스 피팅 사진,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지우지 않았다. 지울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볼 마음도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신부가 그날 밤 생각한 것이 있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어떤 순간이 결정적이었는지. 메이크업을 받을 때였을까? 드레스를 입을 때였을까? 복도에서 신랑을 봤을 때였을까? 정확히 어느 순간인지 몰랐다. 그냥 알았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알미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새벽부터였는지, 드레스를 입는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신랑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는지. 어느 것이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것이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신부가 생각한 것이 또 있었다. 사진이 오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제일 오래 맴돌았다. 사진이 오지 않았다면 결혼식이 그냥 진행됐을 것이었다. 서약을 했을 것이었다. 반지를 끼웠을 것이었다. 사진을 찍었을 것이었다. 신혼여행을 갔을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알았을 것이었다. 모르는 채로 살았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 나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알고 파혼한 것과 모르고 결혼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냥 알았다. 그리고 파혼했다. 그게 지금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다음 날 아침에 말씀하셨다.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위약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신부한테 물으셨다.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신부가 말했다. 직접 하겠다고. 어머니가 잠깐 보시다가 그러라고 하셨다. 신랑 아버지와 통화했다. 신랑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된 거 서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자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신랑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신부가 잠깐 있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신랑 아버지가 알겠다고 하셨다. 통화가 끊겼다. 신랑 어머니한테서 따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우리 아들이 어리석었다고. 죄송하다고. 신부가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그냥 잘 지내시라고. 그게 전부였다. 위약금 협의가 됐다. 신랑 측이 더 많이 부담했다. 신부 측이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다. 신랑 측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됐다. 서류가 오갔다. 이체가 됐다. 그것으로 실무적인 것은 끝이 났다. 감정적인 것은 끝이 나지 않았다. 실무는 서류로 끝낼 수 있었다. 감정은 서류로 끝낼 수 없었다. 3년이 거기 있었다. 그 3년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다. 신랑이랑 갔던 곳이 있었다. 둘이 좋아하던 식당이 있었다. 봤던 영화가 있었다. 그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다. 기억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 식당 앞을 지나친 날이 있었다. 파혼하고 2달쯤 지나서 친구랑 걷다가 그 식당 앞에서 멈췄다. 친구가 봤다. 들어갈까 하고 물었다. 신부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다음에 라고. 그냥 지나쳤다.
그 지나침이 작은 것이었는데 작지 않았다. 그 식당에 간 것은 파혼하고 넉 달이 지나서였다. 혼자 갔다.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봤다. 늘 먹던 것을 시켰다. 음식이 나왔다. 먹었다. 맛이 같았다. 같은 음식인데 다른 자리에서 혼자 먹었다. 이상하지 않았다.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그 식당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냥 식당이라는 것을 그날 알았다. 6번째 이야기 주변 사람들. 이 일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었는지. 하객으로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신부는 알 수 없었다. 황당했을 사람이 있었을 것이었다. 안타까웠을 사람이 있었을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었다. 나중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전해졌다. 친구들 중에 반응이 달랐다. 제일 친한 친구는 그날 바로 달려왔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왔다. 같이 있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늦게까지 있다가 갔다.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났다.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고. 신부가 그때는 믿지 않았다. 직장 상사가 연락을 했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했다. 상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출근 못해도 된다고. 더 쉬어도 된다고. 신부가 고맙다고 했다. 다음 주에 출근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다. 직장 동료 중에 결혼식에 왔던 사람이 있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어색했다. 그 동료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것뿐이었다. 그게 좋았다.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친척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달랐다. 어머니가 연락을 돌리셨다. 짧게. 사정이 있어서 파혼하게 됐다고. 친척들이 연락을 했다. 어떻게 됐냐고.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자세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됐다고 하셨다. 그게 맞는 방식이었다. 신부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날 웨딩홀에서도 집에 와서도 신부 어머니가 대신 이것저것 하셨다. 아버지는 그냥 계셨다. 며칠 뒤에 아버지가 신부한테 말씀하셨다. 밥 잘 먹어라 라고. 그것뿐이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신부가 그 말이 좋았다. 많은 말이 없어도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는 것이. 7번째 이야기 천천히 나아가는 것. 반년이 지나고 신부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달라졌다. 처음 한 달은 일어나기가 싫었다.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그냥 일어났다.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일어나게 됐다. 그게 달라진 것이었다. 혼자 있는 것이 달라졌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생각이 많아져서.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괜찮아졌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괜찮아졌다. 혼자가 어색했다가 그냥 혼자가 됐다. 신부가 가끔 하는 것이 있었다. 그날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신랑한테 못하겠다고 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무섭지 않았냐고 스스로한테 물었다. 무서웠다. 그래도 했다. 무서운 것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다. 신부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다. 신부한테 남자를 소개해 줄까 하고 물었다. 신부가 말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친구가 알겠다고 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한 것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구분이 신부한테 있었다. 신랑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온 것이 파혼하고 석 달쯤이었다. 잘 지내냐는 문자였다. 신부가 읽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생각했다. 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신혼집으로 가기로 했던 동네를 지나친 날이 있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가게 됐다. 그 건물 앞을 지나쳤다. 올라가 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냥 지나쳤다. 파혼을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신부가 다시 물어본 날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왜 그날 밤에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었다. 그냥 들었다. 옳은 것이었냐고 생각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맞는 것 같았다. 해명을 못하는 것이 해명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더 기회를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둘 다 들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도 완전히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 결정을 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다. 후회와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었다. 8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 결혼식 당일 파혼이라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떠올린다. 극적인 것, 눈물이 흐르는 것, 큰 소리가 나는 것. 실제는 달랐다. 극적이지 않았다.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신랑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신부도 낮은 소리로 말했다. 큰 소리가 없었다. 눈물도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조용한 것이 더 실제 같았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나쁜 사람인지, 신랑이 잘못한 것은 맞았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3년을 같이 했다. 나쁜 사람이 3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더 복잡한 것이었다. 신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그날 복도에서 신랑 얼굴을 봤을 때 논리가 아니었다. 그냥 알았다. 그 알을 믿었다. 그 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 200명이 있었으니까. 준비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믿었다. 감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날 배웠다.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각자의 상황이 달랐다. 각자의 이유가 달랐다.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달랐다. 다만 하나는 말할 수 있었다.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과 들어간 뒤에 멈추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그것뿐이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있었다. 파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잘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다. 딸이 자는 줄 알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신부가 들었다. 잘했다고. 내 딸이 잘했다고. 신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잠든 척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혼자 하실 수 있게. 결혼식 당일 파혼.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나중에 누군가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고 친구가 말했다. 아직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야기할 수는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었다. 삶이 계속된다. 결혼식이 파혼이 됐어도 삶이 계속됐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출근을 했다. 친구를 만났다. 그것들이 계속됐다. 계속되는 것이 위로였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간다는 것이, 오늘도 간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